관사, 수일치, 인칭 대명사. 여러분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FKJD입니다. JD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수일치, 인칭 대명사,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인칭 대명사를 배우고, 사람이 한 명이면 비동사 is를 쓰고, 여러 명이면 are를 쓰고, 그게 3인칭이면 뭐 is를 쓰고, 그리고 또 뭐 관사라고 한 개짜리를 어를 갖다 붙이고, 근데 뭐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어가 아니라 on을 쓰고, 또 뭐 정관사, 이름도 이상해요. 정관사, 정관. 이미 언급한 단어를 쓰게 될 때는 the를 쓰고, 그럴 때 뭐 또 유일한 존재는 또 the를 쓴다. 이게 뭔 소리인지 막 헷갈립니다. 이런 걸 보면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집니다. 일단 문법책이 있으면 눈으로 대충 스캔만 하시고요. 외우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첫 번째, 수일치.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수일치라는 말이 숫자가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사과는 빨갛다. An apple is red. 사과들은 빨갛다. Apples are red. 이렇게 되는데, 사과가 한 개면 an apple, 한 개 이상이면 apples. 이게 또 수일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한 개면 동사도 한 개짜리가 나와야 돼요. 한 개짜리 동사는 is, 한 개 이상은 are. 그래서 한 개의 사과가 빨갛다, 이거는 an apple is red 이렇게 부르고요. 사과들이 빨갛다는 apples are red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뭐 수일치 엄청 쉽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골 때립니다. 이게 진짜 헷갈려요. 그냥 하지 마세요. 팁인데 전부 다 한 개짜리로 말씀하세요. 사과도 한 개, apple, 동사도 한 개, is, apple is. 만약에 꼭 3개의 사과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원래는 3 apples are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3 apple is 이렇게 가세요. 괜찮아요. 다 알아들어요. 정말 예외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조차 수일치를 의도적으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people, 이 단어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people은 한 개짜리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걸 영어로 하면 there are a lot of people 이라고 써야 합니다. There are, 복수니까 are. 그런데 원어민들이요, there's a lot of people 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냐? 귀찮으니까. 아 진짜요. 물론 원어민들이 항상 그렇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예외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틀리지만,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일 거 아니에요. 그냥 people is 이렇게 가세요. 괜찮아요. 다 알아들어요. 단수, 복수, 한 개짜리, 여러 개짜리 이런 게 영어의 문장의 구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집을 짓습니다. 철근이랑 콘크리트랑 잘 발랐어요. 수도관도 만들고 보일러 호스도 바닥에 깔고 마루도 깔고 테라스도 만들고 문도 박고 창문도 집어넣고. 그런데요, 벽지가 색종이야. 색종이, 그게 바로 수일치예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집을 지을 때 몇 억 주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깟 색종이가 그게 무슨 대수라고. 색종이 다 떼고 다시 벽지를 바르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든다고 쳐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총 비용이 뭐 4억이 든다고 칩시다.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4억에서 200만 원은 0.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결국 이 벽에 바른 색종이 같은 실수가 집 하나를 지을 때 0.5%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안 중요해요. 색종이는 수일치예요. 수일치는 색종이. 근데 요즘에도 색종이 파는가? 수일치랑 또 비슷한 놈이 있어요. 인칭대명사.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여기 인칭대명사 표 한번 보세요. 아 이걸 언제 외워? 아 지금 당장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갤럭시 20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I have Galaxy 20. 너는 갤럭시 20를 가지고 있다. You have 갤럭시 20. 그녀는 갤럭시 20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또 이게 3인칭이에요. she, he, 뭐 철수 이런 거 3인칭인데 have 대신 has를 써야 합니다. 근데요, 그냥 she have 갤럭시 20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가요. 괜찮아요. 인칭 대명사가 사실 뭐 색종이, 수일치보다는 살짝 더 중요하긴 해요. 뭐 기껏 해봤자 집을 지을 때 창문에 유리를 끼워야 되는데 실수로 창호지를 바른 정도? 그 정도 실수예요. 이 인칭 대명사도요, 한 문장에서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돼요. 수일치는 색종이, 인칭 대명사는 창호지, 동식이는 강아지를 갖고 있다,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ong-sik has a dog. 이 문장이 지금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영어 초보자가 동식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헷갈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have를 썼어요. Dong-sik have a dog.
이렇게 갔다고 쳐요. 근데 이 영어 초보자가 관사도 몰라. 뭐 the 뭐 이런 거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안 썼어요. 동시 have, dog.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물론 예외의 상황에서는 진짜 못 알아듣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틀려도 돼요. 제발 틀리세요. 제발. 여러분이 영어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장의 구조, 문장의 큰 틀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땅을 고르게 수평을 잡고 기둥을 쌓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등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부분은 꾸준히 영어를 하고 영어에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선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질구레한 문법 규칙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요, fluency, 유창성, 영어의 유창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할수록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빨라지고요, 자연스러워지고요, 틀리는 부분은 천천히 고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수일치, 관사, 인칭, 대명사 이런 거는요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틀린다고 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리면요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유창성을 얻게 됩니다. 자, 수일치 틀리고 관사 빼먹고 인칭, 대명사 뭐 같이 사용해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동식이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동식 have dog that want to be doctor to make a lot of money. 좀 문장이 이상하긴 해요. 좀 솔직히 말하기도 힘드네요. 좀 힘들긴 한데 초보자가 이 정도 영어 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지금 이 영어 문장을 보시면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동식이는 3인칭이니까 has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have를 썼죠. 아주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박수. 그리고 dog, 이게 뭐 이 도구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뭐 한 마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 마리의 개라면 한 마리의 개라면 관사 를 쑤셔 넣어야 돼요. 그리고 도구가 한 마리라면 3인칭이기 때문에 that절 다음에 want가 아니라 wants, s를 붙여줘야 합니다. That wants to be a doctor. 저는 지금 습관적으로 doctor 전에 관사가 나왔는데요. That wants to be doctor.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어가 없어요. 개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개는 한 마리인데 의사도 하나가 되겠죠. 이거 관사 설명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의미하는 관사 어를 넣어야 하는데 지금 관사를 빠뜨렸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a lot of money, 여기는요 money 뒤에다가 돈이 많다, 여러 개니까 복수라고 생각해서 money에 s를 붙인 것 같은데 monies,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money예요. 그래서 a lot of monies가 아니고 a lot of money,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좀 틀리면 어때? 어쨌거나 이렇게 정말 자질구레한 문법 규칙들을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요,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 영어의 큰 틀을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보시면 that절도 올바르게 사용했고 to make a lot of money, to 부정사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영어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큰 덩어리를 올바르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일치, 인칭대명사, 관사 뭐 이런 작은 실수들은 상대방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더 심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회사에서 독일 고객들이랑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수동태를 맨날 틀려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샘플은 보내졌다. The sample was sent.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오늘 뭐 수동태를 가르쳐드리는 수업이 아닙니다. 수동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근데 이제 이 독일 이 자식들이 sample was sent인데 sent를 써야 되는 자리에 동사 기본형인 send를 썼어요. 맨날 그래, 맨날.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웃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문법 진짜 민감하고 그리고 솔직히 잘해요. 그런데요, 이 정도 실수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실수는요, 집을 지을 때 각 방에 문을 달지 않은 정도? 뭐 그 정도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방에 문이 없으면 문을 달면 되잖아요. 문 다는데 뭐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고요. 결국 이 정도 실수를 했다고 해서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운 집을 다시 지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큰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적인 문법에 초점을 두시고요. 틀려도 지장이 없는 작은 규칙에는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입으로 연습을 더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가 낮은 문법 규칙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중요도가 높은 문법에 더 시간을 쏟아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라고 권유해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